방법은 있어. 하지만 없다고 생각해. 아저씨의 그 말에 청소년 시절의 진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왜요, 아저씨? 방법이 있으면 써야 하잖아요. 그 엽기란 놈 엄청 무섭다면서요. 죽일 방법이 있으면 죽여야죠. 아저씨라 불린 남자. 태양은 진혁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진혁의 옆에 있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상혁아, 너도 같은 생각이냐?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위험하고 나쁜 괴물들을 왜 그냥 봉인한 건지. 방법이 있다면 다 죽였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태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했다.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지.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말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기계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조금 이르긴 한데 엽기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도록 하마. 써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쓰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할 테니 말이야. 평소와 다른 사뭇 진지한 태양의 모습에 상혁과 진혁은 둘 다 긴장한 채 태양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먼저 너희에게 내가 물어보자. 진혁아, 넌 네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너희 형이나 내 딸 예지를 대신 죽게 할 수 있을까? 곧바로 진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상혁이, 너도 위험해지면 동생이나 예지 아니면 다른 마을 어린애들을 전부 바쳐서라도 네가 살아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상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다른 사람 피를 밟고 올라서는 건 선택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아무리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말이야. 그럼 이제부터 똑똑히 잘 들어. 엽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가장 순수한 피야. 알겠어? 그것도 어린아이가 흘린 깨끗한 피 말이야. 다만 피를 뽑는다거나 그런 안일한 방법은 소용없어. 희생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거니까. 충분한 고통으로 만들어진 피라고 해야 할까? 희생을 통해 얻어진 피를 칼 날부치에 묻히면 그게 바로 엽기를 상대할 무기가 되는 거지. 결국 간단히 말해 아이를 베고 찔러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무기로만 엽기를 해야 할 수 있단 얘기다. 우린 그걸 이빨이라 부르기로 했다. 물어뜯어 해를 입힐 수는 있다지만 물어뜯는 순간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이 되는 거니까.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엽기를 죽이지 않고 봉인한 것도 다 그들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유실을 이어야지. 이빨은 절대 안 돼. 알겠지? 상혁과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빨은 네가 잘 보살펴. 행여나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하란 얘기야. 가방 안에 지혈제랑 붕대 있으니까 틈틈이 치료해. 죽으면 곤란해. 상혁은 허리에 묶여있던 끈과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먼저 동생을 찾아야 돼. 그래, 널 습격한 그 녀석 말이야. 어디로 갔을까? 진수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그 녀석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압니다. 어쩌면 그쪽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지? 그리고 아이는 있던가? 상혁의 말에 진수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10수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어린애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들 쪽에 붙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인지 저를 받아주지 않아서 혼자 있던 참이었습니다.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해. 동생 있으면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어. 애만 데려오면 돼. 혹여나 누가 널 방해하면 다 죽이고. 진수는 자신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식칼의 감촉을 느껴보았다. 누군가 지금껏 자신에게 죽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던가? 그 사실이 이리도 황홀할 거라 생각지는 못했다. 어쩌면 이런 세상이 된 것도, 이분을 만난 것도 신의 뜻일지도 몰라. 진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잠시 황홀경에 빠져있던 진수는 상혁이 기다리자 급히 안내하며 물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찾으시는 건지. 상혁은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말했지. 이빨이라고. 저게 바로 엽기를 잡을 무기야. 무기는 많을수록 좋지. 효율적으로 그놈들을 죽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해. 괜찮은 거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널 공격한 그놈 진혁이를 찾는 거야. 분명 안전한 곳에 사람들이 모아놨을 테니까 거길 뺏어서 기지로 삼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 이빨 공장을 만들 거야. 다음으로 엽기들을 몰아내고 다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지. 일처리만 잘한다면 너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이빨 공장, 세상의 주인. 진수는 또다시 희열을 느끼며 입맛을 다셨다. 한 번은 꿈꿨던 일이다. 모두에게 무시받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천대받는 삶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사람들을 밟고 우뚝 서는 그런 세계가 오는 꿈 말이다. 엽기가 판을 치고 사람 목숨이 가벼워져도 와닿지 않았지만 상혁을 만나고 나자 모든 게 정리되면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네, 대장님. 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혁은 대장이란 호칭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인상을 써 보였지만 더 언급하지 않았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진수는 신나서 앞서가기 시작했다. 안전지대가 확보되었으니까 밀어놨던 곳에 가야겠지. 진혁은 대형마트로 향했다. 생존자 그룹이 남아있다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물자들도 풍족할 테니 꼭 들러야 할 곳이긴 했지만 반대로 엮이던 사람이던 습격률이 높아서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물론 생존자 그룹이 진혁에게 호의적일 거란 보장도 없었다. 과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했다. 그렇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커다란 폭음이 들려왔다. 분명 진혁이 향하고 있던 대형마트 쪽이다.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곧 큰 소리를 듣고 모든 엽기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게 분명했다.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진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진혁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자 서둘러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이제 금방 엽기들이 몰려들 거야. 너희도 살고 싶을 테니 선택권을 줄게. 첫 번째, 이대로 자존심 세우며 버티다가 엽기들한테 전부 쓸려나간다. 두 번째, 지금 당장 내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한다. 시간 없으니 빨리 결정해. 진수는 경악하며 상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처럼 그들은 외부인을 꺼려했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흔히 보는 대형마트의 유리문이긴 했지만 가구 따위로 견고하게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탓에 억지로 들어가기도 힘들어 보였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
주저없이 입구에 던졌다. 소리에 놀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진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파편과 시체가 널브러진 입구에 들어가 저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당한 태도와 시원한 해결법으로 진수는 경외감마저 느꼈다. 진수에겐 존경스러운 모습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공포였는지 곧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비틀비틀 걸어오더니 상혁이 앞으로 엎드렸다.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남자가 넷, 여자가 하나, 전부 성인들이었다. 진수는 다급히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 몇 명이나 있어? 어린애들은 없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진수는 슬쩍 상혁을 돌아보았다. 상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수는 소름 돋게 웃으며 칼을 뽑아들었다. 자, 한 번만 더 물을게. 여기 몇이나 있고 어디에 처박혀 있어? 있잖아요. 진수는 곧장 목에다 칼을 박아 넣었다. 대답이 너무 늦잖아. 넌 똑바로 말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으니 그 사람은 곧장 대답했다. 2층에 5명 더 있습니다. 남자 2, 여자 1명, 어린애는 2명 있습니다. 상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네. 잘했어. 전부 데려가기 많으니까 다 죽여. 그렇게 말한 상혁은 칼을 뽑아 들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쟤는 좀 아까운데. 진수는 벌벌 떨고 있는 여자 1명을 바라보며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다. 그래도 대장 명령인데 들어야겠지? 미련을 털어버린 진수는 거리낌 없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신나게 칼질을 하고 있던 진수는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진수에게 찔린 사람의 비명이 아니었다. 진수가 피맛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엿기가 다가온 것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조금 당황했지만 다행히 상혁이 돌아왔다. 여자 1명과 어린아이 2을 줄줄이 묶어서 손에 진채었다. 이거 받아. 그 이빨은 날 주고. 쓰던 건 맞아 써야지. 많이 몰려들면 골치 아파지니까 가로막는 엿기들이나 쳐내고 바로 빠져나가자. 상혁은 아이를 넘겨받아 붉은 손잡이의 환도를 꺼내들었다. 검은색 손잡이는 사람, 빨간색의 손잡이는 엿기를 잡을 때 쓰는 것이었다. 묶여있던 아이는 상혁이 칼을 뽑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떨며 발악했지만 상혁은 솜씨 좋게 아이의 팔 한쪽에다 칼을 깊숙이 박아넣었다. 지혈하고 붕대로 감아. 길 열어줄 테니까. 그놈들 전부 잘 챙겨서 따라오고. 피에 적셔진 칼을 들고 진혁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이게 뭐야? 진혁이 대형마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폭발로 뻥 뚫려있는 입구와 파편으로 갈갈이 찢긴 시체들, 그리고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시체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엿기의 짓은 아니었다. 습격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던 진혁의 눈으로 이상한 것들이 들어왔다. 난도질 당한 엿귀의 시체.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진혁은 이를 악물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쫓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폭발에 휘말렸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남자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우선 진혁은 그부터 구하기로 했다. 그만 구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진혁의 마음은 급했다. 피냄새를 맡고 곧 엽기들이 몰려들 것이다.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엽기에게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 남자는 큰 상처를 입었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혁은 남자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계속 말을 거며 상처를 지혈했다. 자, 괜찮아요. 눈 뜨세요. 정신 잃으면 안 돼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엽기가 묻어오는 당집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정신만 잃지 마세요. 다급함에 손이 떨려왔지만 섬세하게 상처를 지혈하면서 주변에서 엽기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 늦지 않게 처치한 진혁은 들것으로 쓸만한 무언가를 찾으려 몸을 일으켰다. 올 줄 알았지. 오지랖 넓고 멍청한 너라면. 진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상혁이 아이를 묶은 줄을 들고 서 있었다. 상처투성이 아이를 강아지처럼 끌고 있는 상혁의 모습을 본 진혁은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다. 형, 이거 다 형 짓이야? 상혁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다. 너 거주지 끌어놓은 데 있지? 어디야? 진혁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상혁은 한숨을 쉬며 아이가 묶인 줄을 한쪽에 단단히 묶어놓고 천천히 진혁에게 다가갔다. 진혁은 그대로 주저앉아 벌벌 떠는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는 상혁을 노려봤다. 금세 엽기들이 몰려들 거야. 근데 난 상관없어. 이빨이 있으니까. 근데 넌 없네? 그러니까 괜히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말해. 네가 사람들 모아놓은 거주지가 어딘지. 말 안 하고 버틸 생각 마. 내 성격 잘 알잖아. 그럼에도 진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형이 이러는 거 보면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 기껏 목숨 바쳐 살려줬더니. 아가리 닫아 이 개새끼야. 그 사람 얘긴 꺼내지도 마. 그리고 나도 너 살려줬어. 아니, 전부 다 살려줬지. 고맙단 소리 필요 없으니까 어딘지나 물어. 상혁은 검은 칼을 꺼내들었다. 진혁 역시 정글도를 꺼내들며 상혁과의 거리를 가늠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엽기 소리에 진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엽기가 온다면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쓰러진 사람을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혼자 몸을 빼려 해도 상혁이라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 초조함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상혁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안 되겠지?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넌 그냥 죽는 거야. 난 보통 선택권을 주는 편인데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어차피 순순히 볼 생각은 없을 거고 다리든 팔이든 하나쯤 천에서 끌고 갈 테니 미리 인사나 해도. 상혁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칼을 휘둘렀다. 진혁은 미리 대비했듯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버티며 휘두르는 칼을 침착하게 막아냈다. 그렇게 몇 번 칼을 부딪힌 상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혁의 모습을 살피고는 이내 미소 지었다. 왜 안 피하고 거기서 막아대나 했는데 지킬 생각이었구만. 그 산송장. 그렇다면 얘기가 빨라지지. 상혁은 웃으며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쓰러진 남자 쪽이었다. 다급히 진혁은 칼을 막아냈다. 평소에도 못 이기던 놈이 지키면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진혁은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내가 버티고 있을 테니까
일단 여길 도망치세요. 남자는 진혁의 말에 비틀비틀 도망쳐 나갔다. 혹여나 상혁이 또 달려들까 싶어 견제하고 있었지만 상혁은 굳이 방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것보다는 이제 사방에서 들려오는 엽기들의 울음소리가 더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이제 진짜 가야겠다. 더 몰려들면 피곤해지니까. 상혁은 검은 칼을 집어넣고 붉은 칼을 꺼내며 묶여있던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그걸 본 진혁이 막으려 하자 상혁은 품속에서 총을 꺼내 겨누었다. 엽기한테는 안 통하지만 사람한테는 또 이것만한 게 없지. 총구는 잠시간 진혁의 머리 쪽에 머물다 방향을 바꾸어 도망치던 남자의 다리로 향했다. 비틀거리며 도망치던 남자는 총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제 됐지. 병신마냥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날 따라와. 죽기 싫으면. 그 순간 마트 안으로 엽기가 들이닥쳤다. 엽기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곤 괴성을 질러대었다. 진혁이 어떻게 대응하기도 전에 엽기가 남자를 집어들고는 정성스레 잡아치기 시작했다. 산채로 찢겨지는 남자의 비명과 엽기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끔찍한 소리가 났다. 동시에 엽기는 찢어진 살점들을 자신의 몸에 가져다 붙였다.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상영 역시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걸 잠시 지켜보다가 칼을 들어올렸다. 상혁의 붉은 칼은 다시 한번 아이의 팔로 향했다. 소년 역시 끔찍한 비명을 질러대었다. 그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진혁은 화가 나서 상혁에게 소리쳤다. 형, 이제 완전히 미친놈이 됐네. 형은 죄책감도 없어? 난 아직도 꿈에 예지가 나와. 하영이 안고 우는 예지가. 상혁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얼굴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그때 남자를 다 떼어붙인 엽기가 진혁에게 눈을 돌렸다. 엽기는 다시 한번 비명소리를 내뱉더니 진혁에게 돌진했다. 다급히 몸을 돌린 진혁이 도망치려 하자 상혁은 재빨리 움직여 엽기와 진혁 사이를 막아섰다. 그리곤 단 2번의 칼질만으로 엽기의 상반신을 갈라놓았다. 상혁은 별거 아닌 듯 엽기의 체액을 털어냈다. 그리곤 도망치려던 진혁에게 다시 총을 겨누었다. 널 죽게 두진 않아. 아직 나한테 해줄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 도망칠 생각 마. 어설픈 짓거리를 했다간 대가리에 구멍이 뚫릴 테니. 까불지 말고 무기 버려. 진혁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가 묶여있던 곳으로 돌아온 상혁은 묶어두었던 끈을 풀어 다시 허리에 메었다. 앞으로 몇 마리가 더 올지 몰라. 조금만 더 늦으면 진짜 엽기 속으로 될 테니 고집 그만 버리고 칼 버려. 진혁은 자세를 풀고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늘어뜨린 채 상혁에게 다가갔다. 칼부터 버려야지. 뭐하는 거야? 그 순간 진혁은 이를 악물고 상혁에게 뛰어들었다. 이 미친 새끼야! 상혁이 다급히 외쳤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아직 들을 이야기가 남았으니 진짜 죽이지는 못할 거라는 진혁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진혁은 상혁의 권총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리고는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곧 왼쪽 어깨에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널브러져야 했다. 이 손에 든 건 장식이냐? 이빨이면 뭐 사람한테는 안 들어? 멍청한 새끼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양팔 다 쳐내고 개처럼 끌려갈래? 이번엔 2마리의 엽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녀석보다는 더 컸지만 상혁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혁이 칼을 들어올린 순간 불안감이 찾아왔다. 잠깐, 이빨에 다른 사람 피가 섞이면 어떻게 되지? 칼에 진혁의 피가 묻어있을 테니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혹시 모르니 다시 이빨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찾던 상혁은 묶여있던 끈이 잘려나간 걸 발견했다. 다급히 고개를 돌렸을 때 어느새 진혁은 아이를 들쳐업어 밖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상혁에게 엽기 2마리가 달라붙었다. 너희 우리 대장 봤지? 위대한 분이야. 난 보자마자 바로 알았다니까. 대장님이 이제 괴물 새끼들을 몽땅 해줘서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아니, 옛날에 그 쓰레기 같은 거 말고 진짜 옳게 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난 그분 오른팔인 거지. 가장 신뢰받고 믿음직한 부하. 너희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영광으로 하려고. 진수는 묶어놓은 아이들과 여자에게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마트를 빠져나오고 나자 상혁은 말했다. 이 녀석들 데리고 먼저 돌아가. 번거로워서 데리고 다니지 못해. 그놈이 분명 올 것이다. 원체 참견하기 좋아하는 녀석이니 확실해. 금방 데리고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랬기에 홀로 이들을 끌고 상혁이 알려준 곳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때 문이 열리며 상혁이 들어왔다. 오셨습니까, 대장님? 다치셨어요? 상혁은 피범벅이 된 채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냅둬. 내 피 아니야. 시건방진 새끼, 날 엿먹여? 상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짐을 내려놓고는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다행히 이빨은 피가 섞였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날이 무뎌진 느낌이랄까. 그 전처럼 쉽게 베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많았다. 게다가 소년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유있게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칼에 엽기 체액이 묻으면 날이 더러워지며 점차 힘을 잃어버린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다시 아이를 찔러야 할 테지만 진혁이 아이를 데려가는 바람에 최대한 아껴야 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엽기들과 최악의 상황에서 처절하게 싸우느라 이 꼴인 것이다. 아무래도 이빨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 같았다. 그놈이 만든 거주지 찾는 건 우선 뒤로 미룬다. 일단 이빨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고향집을 뒤져보면 뭐가 나올 거야. 그 전에 들를 때가 있으니 바로 준비해. 복수는 하고 갈 테니까. 상혁은 그렇게 말하며 진혁이 쓰러진 남자의 의식을 붙잡으려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엽기가 못 오는 당집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 도와줄 사람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